모처럼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. 턱걸이 얘기는 하지만 2,400선을 회복한 우리 증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.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. 홍 기자, 오늘 어땠습니까? 네,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에 3거래일 만에 2,400을 회복을 했습니다. 네.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,600억 원가량 순매수했는데요.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16일과 오늘 딱 2거래일 정도만 이제 순매수에 들어왔습니다. 예. 외국인이 이번에 매수에 들어온 거는 지난주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들어온 걸로 좀 보이고요. 또 환율이 크게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1.7원 내린 1,286.5원에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지난주만 해도 1,300원 위에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진 수치로 보입니다.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좀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제 6만 원 문턱까지 갔지만 장 막판에 좀 힘이 빠지면서 네. 58,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. 네.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사들인 게 오늘이 두 번째밖에 안 됐군요. 이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외국인들을 좀 불러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.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서 이번에야말로 물가가 좀 정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, 그래서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 7월 75bp 인상 확률이 이 한 주 전보다 5%포인트 정도 하락했거든요. 참 반가운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파티를 벌일 만한 상황은 또 아니죠. 지금까지 떨어진 걸 생각하면. 실제 이달 들어서 우리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, 그런데 그 원인이 다름 아닌 B2에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뭐 6월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하락률을 한번 살펴보면 5월 말 대비 코스닥은 16%, 코스피는 12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상승한 걸 반영을 하더라도 네. 두 자릿수 정도 떨어진 건데, 뭐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같은 아시아 신흥국인 대만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요. 뭐 일본이나 뭐 홍콩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이런 원인을 이제 전문가들은 일단 우리 경제가 굉장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, 그 하나를 꼽았고, 그 다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B2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예. 높은 에너지 의존도로 올해 이제 무역 적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주식시장의 수급 요인으로 개인이 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한 이 신용거래 융자 때문에 이게 좀 증시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예. 이 B2가 좀 청산이 되려면 신용융자 잔고가 한 5조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증시에 불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유동성 폭발할 때 B2를 많이 했던 만큼 유동성 축소 시기에도 충격을 우리가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, 반대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일단 뭐 많이 떨어진 만큼 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건데요. 예. 코스피는 1년 전과 비교하면 30%가량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 결과 이제 펀더멘털과 괴리율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는데, 심리나 이런 수급 변수로 인한 급락은 역으로 이제 반등할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. 예.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약화가 좀 불가피하더라도 코스피는 최대 20%의 반등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과거에 이제 반대 매매 충격이 있을 때도 단기적으로는 10에서 15% 정도가 이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, 단기적으로 이제 직전 지지선이었던 2,480에서 2,420선 회복 여부가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오늘 다행히도 2,400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, 네. 코스피 이 15% 반등을 감안을 하면 1차 이제 기술적 반등 목표치는 2,640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반도체나 엔터 그리고 건설 같은 종목을 유망 업종으로 꼽았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지금 홍 기자가 들고 온 특징주 현대차 그룹주입니다. 이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크게 올랐다고요. 그렇습니다.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뭐 일주일 전만 해도 뭐 굉장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그런 트윗을 올렸는데요. 예. 오히려 이제 외신에선 현대차가 지금은 더 잘하고 있다, 분발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. 블룸버그는 현대차가 이제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예.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테슬라가 아니라 현대 아이오닉 5와 EV6, 기아 EV6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때문에 이제 오늘 현대차와 기아, 현대 오토에버 이 현대차 그룹 주가 4% 이상 이제 동반 상승을 했는데, 여기서 좀 주목해 보실 종목이 현대 오토에버입니다. 네. 이 회사는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인데, 매출도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. 좀 지분율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예.
네, 현대 오토에버의 지분율은 이제 현대차가 31%, 모비스 20%, 그리고 기아가 16%를 갖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7.3%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대차 보유 지분율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네요. 좀 향후에 좀 투자하실 때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일과 이번 주 주목할 일정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죠. 네, G7 정상회의가 26일부터 지금 28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. 예. 독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에너지와 금 수출, 이 러시아의 금과 이 원유 가격 상한제 요거에 관해서 지금 이제 첫날 논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그 러시아의 수출 자원 1, 2위가 에너지 그리고 금입니다. 이것 때문에 이제 국제 정세가 좀 어떻게 바뀔지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우리 투자자분께서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. 예. 하루 이제 정상회의가 남았기 때문에 좀 새롭게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지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.